오늘은 캐시맵 회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캐시맵 회계 관리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캐시맵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 관리가 뭔가요?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회계 관리. 뭐 한쪽적으로 말하면 장부를 생성하는 일이죠. 장부를 생성한다. 가계부를 생성하는 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가계부를 생성하는 일이요. 네. 왜 필요하죠? 뭐 회사 쪽에서는 돈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면 좀 좋거든요. 좋다는 의미가 돈이 이- 보낼 게 있든 받을 게 있든 이렇게 돼야 이제 회사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음, 사업체가 운영이 되면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고 매입이 어떻게 일어났고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잘 파악을 해야지 그럼 내가 줄 돈이 얼마고 내가 얼마가 남았다 얼마를 벌었다를 그렇죠.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회계 관리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캐시맵에서는 회계 관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캐시맵에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뭐 캐시맵에서 이 회계 관리의 특징 지- 모르겠네요. 잘 네. 하시나요? 일단 분계라는 행위를 안 해도 된다. 분개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뭐 전표를 생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분계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분계라는 행위 대신에 통장 요약 정리를 한번 딱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분계라는 행위를 할 필요 없다. 이 뉘앙스를 들었을 때는 분계가 복잡한데 그렇죠. 캐시맵에서는 통장만 정리하면 돼서 쉽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통장 정리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렇죠. 들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캐시맵의 회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회계 관리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회계 관리는 일단 기초 정보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계좌나 카드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회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좌랑 카드를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좌랑 카드에 담당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담당자가 있다든지 영업팀 아무 개가 이 카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담당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기초적인 정보를 세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가져오기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은행 그리고 카드사에 접속을 해서 그 입출 내역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캐시맵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가져온 내역을 기반으로 통장 정리, 카드 정리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장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만 잘 해놓으면 아까 말씀해주신 간단한 통장 정리만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부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캐시맵의 회계 관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는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럼 회계 관리 처음 시작 계좌 정보 등록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좌 정보 등록은 이 좌측에 있는 메뉴 세 번째 회계 관리 메뉴 들어오시면 제일 아래쪽에 이 기초 그룹 밑에 계좌 정보 등록 그리고 카드 정보 등록 이런 회계 관리의 기본 정보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계좌 정보 등록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상단은 등록된 계좌를 확인할 수가 있는 영역이고요. 이 하단은 등록된 계좌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계좌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좌측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첫 번째로 인터넷 뱅킹 유형해서 기업 그리고 개인 인터넷 뱅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캐시맵에서 가져오기를 통장 관리를 하시려면 인터넷 뱅킹에 꼭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은행을 등록을 할 건데요. 만약에 이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을 등록을 해야 한다면 우측 하단에 개별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엑셀을 업로드해서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마 근데 대부분 요 안에서 해결이 되실 거예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업 인터넷 국민은행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면 이제 인증서 추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인증서 추가하면은 캐시맵에 인증서가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증서를 캐시맵에 한번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인증서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증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캐시맵 주식회사라는 인증서가 있고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래시계가 돌아갑니다. 지금 이 과정이 실제로 계좌를 확인하고 인증서랑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이렇게 접속하고 나오면 이제 등록할 통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캐시맵에 계좌 정보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계좌는 이제 가져오기를 해야 되는데요.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관리 제일 위에 보면 통합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등록한 캐시맵 주식회사의 인증서가 보이고요. 여기에 묶여있는 계좌 국민060, 국민963 계좌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일단 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통합 가져오기를 진행하기 전인데 혹시 지금까지 궁금하신 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 화면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최근 내역 가져오기가 있고 그 와중에도 기간 선택 가져오기가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 기간 선택 가져오기, 최근 내역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기간 선택은 매 월별로 기간을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게 뭐 근데 1월부터 12월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역이 너무 많으면 컴퓨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부담을 저희는 덜어주는. 그렇죠. 곧 높으신 분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1개월별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최근 내역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설명 문구가 있어요. 마지막 가져오기 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을 가져오는데 30일 이내 그리고 3,000건 이하의 내역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가져오기를 진행할 때는 기간 선택 가져오기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캐시맵을 사용하시면서 뭐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했을 때는 이 최근 내역 가져오기를 하시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클라우드 인증서 추가는 방금 계좌 등록할 때 했던 그 인증서 등록하는 방법이랑 같은 건가요? 생각보다 똘똘하시네요. 기본이죠. 네, 클라우드 인증서 추가를 누르면요. 아까 전에 계좌 선택을 하고 나서 나타났던 공인인증서 화면이 똑같이 나타나고요. 여기서도 등록할 인증서를 선택을 하고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면 클라우드 인증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생각보다. 캐시맵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뭔가 내 정보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캐시맵 같은 경우는 저희 금융권 수준의 보안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된 인증서와 그리고 계좌 같은 경우는 서로 매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마음대로 확인하거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모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한번 가져오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은 12월이기 때문에 12월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모래시계가 도는 게 실제로 이제 은행을 접속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에 060 통장에 2건, 963 통장에 104건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이렇게 가지고 온 내역은 저희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죄송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 가져오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가져오기가 진행이 되고 나면 회계관리 통장 정리 메뉴에서 이제 요 가져온 통장 내역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화면 상단에 보면 통장 별칭이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계좌들이 나타나고요. 요 계좌들을 선택해서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회를 누르면 요 목록에 계좌 내역이 나타나는데요. 요 거래 내용까지 좌측에 있는 화면들은 좌측 화면에 있는 내역들은 실제로 은행에 찍힌 내역이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요 우측 항목 정리 내역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가져온 은행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요 한 줄 제일 끝에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연필 버튼이 있거든요. 요 연필이 잘 안 보이네요. 연필이에요. 연필이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죠? 그럼요. 알고 알고 계셨군요. 있죠, 당연히. 연필입니다. 예, 연필 버튼을 누르면 요 화면이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지면 여기서 이제 이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가 일어난 건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키워드에 이게 매출 대금을 수금을 한 거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매출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관련되어 있는 이제 계정 과목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회계적인 지식이 없어도 캐시맵에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꼭 매출이란 키워드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커피라든지 이렇게 커피만 입력을 하면 이게 접대비로 사용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독립후생비로 사용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각 계정 과목을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출 대금 수금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 그럼 이게 네, 제 질문이 있어요. 방금 커피라고 입력하셨을 때 네.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가 된다는 게. 네, 맞습니다. 지금 요 커피는 키워드고요. 네.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로 실제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 오른쪽에서 원하는 내역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 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역시. 자, 네, 매출 대금 수금을 정리할 거고요. 이렇게 매출금 그리고 매입대금 이런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가 꼭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래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거래처명에 초성을 입력을 하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 중에서 선택을 하고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관리가 끝납니다. 회계 관리가 끝나고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각종 장부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거래처에 피에르동이라는 거래처에 150만 원이 수금을 했다. 150만 원을 수금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매출대금 수금 같은 키워드는 그렇고요. 이게 급여거나 경비가 지급된 거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직원에게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다 혹은 입금건이다 라고 하면 직원명에 직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럼 관리 항목 프로젝트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요 관리 항목 같은 부분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구로동 사무실이 있고 만약에 광명 사무실이 하나가 더 있으면 요 전기 요금은 구로 사무실에서 나온 전기 요금이야 아니면 광명 사무실에서 나온 전기 요금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구로 사무실, 광명 사무실을 따로 보실 수가 있어요. 분류를.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여기서 저장을 하면 이제 다음에 어디선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 좀 더 드리면 이거를 보통 이제 경리분들은 적요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적요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저기요 말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입금건 혹은 지출건이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프로젝트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이 내역 부분에는 이제 간단한 메모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022년 12월 기준 수금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이런 내역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요 거래와 관련한 세금 계산서를 첨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관련한 파일 첨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증빙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피해노동 광명사무실에 매출대금 수금이 되었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나 파일 이런 부분들은 이 내역 오른쪽에 이렇게 아이콘이 붙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요 거래에 이런 세금 계산서가 첨부가 되어 있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내역들을 찾아다니기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혹시 뭐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분명 편하지만 근데 매번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매출 대금 수금, 매출 대금 수금 이렇게 정리하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게 기존에 했던 작업들은 또 반복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또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없나요? 바로바로 할 수 있죠. 네.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이 기타 증빙을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네, 기타 증빙. 이 기타 증빙이 어떤 거냐면 이제 증빙으로 사용할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거래명세서 이런 부분들을 캐시맵에 파일로 업로드를 해서 이거를 증빙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등록되어 있는 영수증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새로 나타나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요거를 구매를 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타 증빙을 업로드하거나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타 증빙 관리 메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혁 씨는 지금 이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네. 벌칙으로 방금 전에 질문하신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당황스럽네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쪽에 연필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체크박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네네. 박스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흐린 글씨가 지금 있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네. 매출 대금 수금 주식회사 모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전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었다 이런 내역들이 회색 줄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 내용이 지피지기 주식회사였는데 네. 요 내용 거래 내용은 이전에 매출 대금 수금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라고 이제 그렇죠. 보여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혹시나 이 내역이 그 전과 정리하는 항목이 모두 같다면 이쪽에 체크박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흐린 글씨가 사라지고 선명해지죠. 이렇게. 선명해졌네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군요. 이전에 이미 정리했던 거래 내역이라면 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매번 똑같은 작업을 안 하셔도 된다. 네. 버튼 한 번 원클릭이면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통장 일괄 정리가 저기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저보다도 김성훈 대리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입력을 해둔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같은 거래처인데 갑자기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된다, 대용량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용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연필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바꿔야 되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해당되는 거래 내용들 K존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럼 여기 거래 내용 중에 K존이라고 적혀져 있는 내역들을 다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을 전체 눌러주시고 키워드는 뭐 접대비 똑같이. 이게 지금 입금 키워드여서 접대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매출 대금 수금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단 정리 내용으로 거래 일괄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 위에 있는 내용으로 밑에 내용들이 다 변경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방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검색해 볼게요. 확인 사살.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방금 전에 뭐 접대비 환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일괄 정리를 통해서 이 K준 컴퍼니라고 거래 내역이 되어 있었던 내역들이 정리 내역이 이제 한 번에 바뀌게 된 거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뭔가 이때까지 잘못해왔던 걸 한 번에 뜯어 고칠 때, 수정할 때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요거는 각자 알아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이 든 건데 한 번에 고칠 때도 고칠 때인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네. 예를 들면 뭐 1월부터 12월까지 계좌 내역을 다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 중복되는 거래 내용들이 분명히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왜냐면 밥도 항상 같은 데서 먹을 거고요. 그렇죠. 매출 매입도 이제
고정된 거래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통장 일괄 정리 기능을 이용하면 금방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통장 일괄 정리 2는 뭔가요? 아, 통장 일괄 정리 2. 이것도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는 그 이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 내역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불러와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불러온 내용들이에요. 네. 여기는 우리가 그 은행 내용들을 검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통장 일괄 정리 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 내용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자동으로. 아까는 저희가 일일이 검색을 해서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유사한 것들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눌러서 똑같이 위 상단 내용을 정리하고 여기다 일괄 정리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내용끼리 묶어놔서 그래서 네. 한 번 더 조회할 일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근데 뭐 여러 네네네. 가지 방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편하신 네. 쪽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통장 정리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이 기능이 엄청 큰 기능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부담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저기 지금 질문에 올라온 게 있는데 전표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전표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아, 전표 입력.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격리분들이 아시는 전표라고 한다면 뭐 분계라는 뭐 차변 대변 나눠가지고 여기를 이제 뭐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통들 아시는데, 저희는 차변 대변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통장 내역 항목 정리를 해주면 이걸로써 이제 전표 정리가 끝난다, 전표 입력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전표 입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통장 내역 정리를 하면서 혈계적으로는 전표 입력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다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전표 입력이라고 하면 네. 격리분들은 보통 분계라는 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차변 대변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캐시맵에서는 차변 대변 굳이 나누지 않고 그냥 통장 내역 정리만으로 이제 전표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통장 정리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카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회계관리 제일 아래쪽 보시면 카드 정보 등록 메뉴에서 일단 카드를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는 등록된 카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카드를 선택하고 하단에서는 카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추가 버튼을 통해서 카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계좌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카드도 기업 카드인지 개인 카드인지 선택을 해야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꼭 회사 카드가 아니라 사장님 계좌라든지 아니면은 직원의 개인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캐시맵에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 카드를 선택을 할 거고요. 카드를 등록을 할 때는 계좌는 이제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됐었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도 이제 카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카드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카드가 여러 개다 이러면은 이제 등록하기가 이제 번거로우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러 건의 카드를 한 번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한 카드사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뭐 신한카드, 우리카드를 한 번에 등록할 수는 없고요. 신한카드 5장을 한 번에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계좌정보 등록할 때 보셨던 화면처럼 이제 인증서를 선택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개인 인증서를 선택을 하고 이제 카드사에 지금 들어갔다가 오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BC카드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카드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부분인데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도 마찬가지, 공인인증서랑 마찬가지로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요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되게 회사별로 많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카드 정보 등록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회계관리 메뉴 제일 위에 있는 통합 가져오기 메뉴에서 이 카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내역을 가져오기를 하면요. 왜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어색해졌죠? 그러게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 소리가 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벼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왜 벼요? 아까 했던 말을 또 안 한다고 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들이친 거를 또 들이치면 안 웃기고. 아까 내가 무슨 드립 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 두 번 하지 말자고.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으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인증서는 이렇게 이제 카드랑 매핑이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아까 아이디 패스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하셨다면 요 밑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나타나고 그거를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카드 내역을 지금 잘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잘 가지고 왔는데 제 개인 카드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라란. 짜잔.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성훈 씨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카드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이 카드 정리를 통장 정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여기는 이제 카드사에서 불러온 내역들이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는 요 선까지는 저희가 정리한 내역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드 이제 전자승인, 매출 전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로 증빙을 사용해도 될까요, 혹시? 민혁 씨?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걸로 증빙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다만 소명만 하실 수 있으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똑같이 이제 각설하고 똑같이 항목 정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저희는 KFC에서 갔다 왔네요. KFC 참 좋아하는데. 아쉽죠. 그렇죠. 저희는 이게 식대 복류생비로 쓴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요거는 이제 거래처 입력이나 직원 입력이나 이쪽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분들이 편하시게 입력하실 게 있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저 거래처부터 프로젝트 이런 항목들은 이제 통장 정리할 때랑 설명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쪽은 이제 통장 정리를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기본적으로 요 카드 정리도 통장 정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 카드는 통장이랑 다른 점이 카드는 쓴 내역만 있겠네요. 그렇죠. 돈이 들어온 내역이 없고. 그렇죠. 사장님은 보기 싫은 화면이실 것 같은데. 많이 쓴 직원이 있으면 닥달해가지고 이제 그래야죠. 닥달을 볶아야 되죠. 네. 그렇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장이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 뭐 입력하시고 싶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여기서 저장을 누르고 네, 그러면은 여기 자연스럽게 식대라고 반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통장 정리랑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 우측 상단에 보면 일괄 정리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일괄 정리도 이제 통장 정리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통장 정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조금 네.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능은 하죠. 근데 그렇군요. 이제 보통은 이게 카드 정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네. 아까 뭐 일괄 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특수한 사례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더 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이게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 통장 정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서 이제 10대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여러 개를 여기서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저장하는 그 프로세스 없이 여기서 이렇게 네. 쭉 입력을 하고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저장을 해서 조금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끊을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냥 저거 한 번에 정리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봤잖아. 다시 아니,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끝난다고 생각하고 네. 네. 지금 오케이. 정관의 공식이잖아요. 네. 10대 저장했죠. 네. 근데 뭐가 한 번에 아, 하나? 봐봐요. 이게 예를 들면은 수수료. 네.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죠? 이렇게 이제 지금 저장을 안 하고 여기 수수료부터 야근식 때까지를 제가 그냥 쭉 입력을 한 거거든요. 키워드를 선택하면서요. 네네. 선택을 하면서 쭉 이제 입력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 하지 않고 한 번 이렇게 여러 개 입력해서 한다. 그렇죠. 그냥 입력하니 굳이 이걸 안 누르더라도 여기 다 있으니 이제 이걸로 하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 아쉽네요, 좀. 어떤 게 아쉽죠? 뭔가 그 정도로 편리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제가 좀 받아가지고. 그래요? 뭔가 제가 여기서 눈치채지 못한 대단한 기능이 있나 그래서 뭐가 한 번에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쭤봤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일괄 정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일괄 정리 2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이거랑 좀 다르다면 제가 한번 조회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네요.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 왜 굳이 1, 2를 나눠 본 건지 저는 이게 확인을 그 못해요. 이쪽에는 그 일괄 정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왜 없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촬영 중인 거예요? 네. 재밌는 촬영을 위해서. 소리 삭혀서 못 써요. 아니 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목소리가 이게 자연스러운데. 저희가 소리를 좀 더 높일게요. 아니 어차피 여기 한번 다 들어. 한번 같이 한번 보죠 뭐. 그쵸, 한번 소리를 같이 들어보죠. 이거 근데 제가 이 화면에 대해서 잘 공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냥 계속 합시다. 네, 이제 카드 일괄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카드 일괄 정리까지 했으면 이제 어떤 걸 설명을 드려야 되죠? 다음은 현금 영수증 부분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현금 영수증 부분을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현금 영수증 사용분 정리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통합 가져오기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눌러주시고 기간 선택분 가져오기를 하면 되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하면은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을 좀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좋은 교부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초에 연동을 해놓지 않으면 여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인증서 연동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요거를 어떤 인증서랑 연동을 시킬 거다라는 거거든요. 인증서 연동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등록된 인증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등록된 인증서랑 이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캐시맵 주식회사 인증서랑 연동을 시킨다고 하면 요 인증서로 이렇게 옮겨와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기를 하면 근데 이게 이 공인인증서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인증서. 그렇죠. 네,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인증서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전자상계하면서 발행용 인증서는 어디서 등록하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자 번호가 다른 계정이어서 지금 이제 흔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실 때는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실 거예요. 전자세금계산 발행용 인증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전자세금계산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인증서가 있고요. 로그인할 때는 그냥 은행용 인증서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발행하실 때는 범용 인증서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인증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쪽 설명을 드릴 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짜잔 이쪽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하고 싶네요. 참. 짜잔요. 아, 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여기는 국세청에서 들고 온 현금 영수증 내역이고요. 이제 우측 요 라인까지는 저희가 정리한 통장 내역과 똑같은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을 반영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똑같이 연필 버튼 눌러 주시고요.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어차피 네. 통장에서 나간 거나 현금 영수증이나 돈 쓴 건 똑같기 때문에 네, 돈 쓴 건 그렇군요. 똑같아요. 네, 쿠팡에서 뭘 사는지 모르겠지만 소모품비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통장 내역과 똑같이 거래처 걸고 싶으면 걸고 직원들 관리 항목 따로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프로젝트 있으면 프로젝트 걸어주시고요. 이게 세금계산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내역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든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막아놓은 거고요. 뭐 관련돼서 파일이 있으면 파일 올려주시고요. 기타 증빙 있으면 기타 증빙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적어놓은 게 반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현금 영수증도 카드랑 통장과 별 다르지 않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캐시웹에서 이렇게 회계 관리를 할 때 유일하게 일일이 써야 하는 부분 바로 현금 출납장이죠. 그렇죠. 현금 출납장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현금 출납장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현금 시제, 네. 회사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요걸 쓰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현금 시제가 따로 아마 계정 과목으로 회사 내에 잡혀 있을 거예요. 현금 얼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 내에서 움직이시면 되고, 현금 지출 우리가 뭐 어디다 지급을 했다, 아니면 뭐 직원들 출장 갔을 때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한다면 그걸 정리해 나가시는 거죠. 지출이면은 현금 지출 버튼을 누르고 현금이 들어온 거면 현금 수입 버튼을 누르고 정리를 하면 돼요. 네, 그렇죠. 여기 지출 일자 적어주시고요. 시간은 아마 이거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정확하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날짜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뭐 15만 원 이렇게 따오고요. 키워드는 똑같이 그냥 10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군요. 네, 이것도 다르지 날짜 않아요. 시간만 입력하는 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그렇죠. 네. 여기도 이제 통장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거래처, 직원, 관리 항목, 프로젝트, 세금계산서, 파일, 기타 증빙. 요거는 이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왜냐면 지금 오늘 날짜로 이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상세 눌러보시면은 어떤 목적으로 뭐 나갔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입력을 하는 부분은 입력을 하는 부분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다 네.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 화면에서 이제 입력한 거를 볼 수가 있어야겠죠. 네. 네, 보는 부분부터 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회계관리의 통합통장 메뉴에 들어오면은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등록된 통장들을 모두 모아서 시계열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입금이 41건이 있었고 출금이 몇 건이 있었고 금액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모든 계좌를 이제 통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이제 입출금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좌의 입출이나 이런 흐름을 보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금 출납장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통합통장 같은 경우에 특별한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알아맞혀 보실래요? 잠깐만 시간 주시겠어요? 엑셀 다운로드? 아, 들들 볶은 보람이 좀 있군요. 네, 통장 정리 메뉴에서는 이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장 정리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엑셀을 다운로드하는 버튼이 없고요. 엑셀을 다운로드하고 싶으시면 이 통합 통장 이렇게 조회성 메뉴에서 보시면 엑셀 다운로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엑셀 가지고 정리해도 뭐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엑셀로 이제 내려받고 이렇게 뭐 세무대리인하고 소통하고 이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엑셀 다운로드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통합 카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카드도 시계열로 여러 가지 카드를 한 장에 한 번에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통합 카드도 마찬가지로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장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장부 어떻게 되나요? 참 중요하죠. 장부 중요하죠. 회계는 장부라면서요. 그렇죠. 장부를 만드는 거라고. 맞아요. 대장부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각설하고 회계는 결국에는 집계장. 그래서 내가 총 얼마 나갔어 이걸 확인하고 싶은 작업인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고, 요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뭐 원장이라고도 보통 하죠. 뭐 손익계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계정별 원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네. 일단 9월달 걸로 조회를 해볼게요. 일단 계정별 원장이 제일 처음 보이는 뷰에 대해서는 저희가 캐시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을 캐시맵 자체에서 딱 박아두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요청을 저희한테 하시면은 저희가 검토에 이렇게 더 넣어주는 쪽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항목은 우리 캐시맵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예금에서 뭐 이렇게 세부 내역들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일자에 네. 어떤 항목으로 정리된 건이 이렇게 입출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실무 이렇게 경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번 달에 쓴 것만 딱 보고 싶단 말이에요. 네. 쓴 것만, 이거는 지금 전체 다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쓴 네.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계정별 입출금장 네, 딱 눌러주시고요. 9월달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해당되는 금액만 그 날짜 그 해당 기간 동안 쓰고 나간 것만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9월 달에 내가 이런 항목들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군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네, 저 보통 예금 밑에 네. 있는 계정 과목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거래가 일어났다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이용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원장이랑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정별 집계장. 계정별 집계장은 똑같이 9월로 보면 똑같이 그걸로 보면은 진짜 딱 쓴 것만 보이게끔 아. 쓰고 내가 돈 번 것만 딱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처음 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여기서 보면 음. 아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입출금에 대한 구분이 있네요. 그렇죠. 입출금에 대한 구분이 있어서 9월 달에 지금 내가 나간 돈이 얼마고 네.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군요. 아, 그렇죠.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또 친절한데 캐시맵 여기 서도조차도 또 상세 내역으로 또 볼 수 있게끔 아. 또 지원을 해놨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금 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아, 그렇죠. 구성 항목들을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요런 어디 가든 간에 자료들은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입맛에 맞게끔 한눈에 보이는 뷰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들어가 있는 값들은 다 똑같을 거고요. 상세 입금장은 마찬가지로 네. 입금한 건들에 대해서 상세히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참 친절하죠.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친절하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을 한번 볼까요? 네.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 아까 제가 통장 정리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구로 사무실, 광명 사무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시가 좀 적절하지가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제 생각에 짚고 넘어가는 게 네.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요? 이거 왜 넘어가요? 관리 항목 중요하거든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시면 이 부분이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어디서 오느냐? 저희가 다 작업한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통장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8월을 볼게요. 이쪽에서 보시면 그 정리 내역에 직원 관리 항목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상세하게 안내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직원의 이민욱을 넣고 관리 항목에 뭐를 넣어볼까요? 그냥 제 마음대로 커피라고 넣어볼게요. 네. 아 네. 커피. 그리고 프로젝트는 저희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넣어야 이 프로젝트에 이 금액이 묶이게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이 금액을 썼다, 이 금액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프로젝트, 여기 영업사원 이민욱 프로젝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친숙한 이름이네요. 그러게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정리 내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직원, 관리 항목, 프로젝트 네, 나옵니다. 그런 순서대로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다시 아까 관리 항목별 입출 문장을 가보시면 8월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아 제가 네. 커피로 저장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관리 항목, 직원, 거래처, 프로젝트 이 관리 항목에 묶여 있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엔 직원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제 직원 이미 그러면 커피를 얼마나 먹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 관리 항목을 잘 사용하면은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어떤 키워드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때 이렇게 정리해서 몰아서 보겠다. 그렇다면 관리 항목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그럼 부연 설명, 네.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시면 경리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세분화해놨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관리 항목은 세분화되면 될수록 더 정확한 값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관리할 때 더 세밀하게 관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관리 항목별 입출금장까지 끝났습니다. 네. 네, 캐시웹에서는 이제 받을 어음 혹은 지급 어음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받을 어음 같은 경우에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등록된 거래처에서 거래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 수령했는지 제가 임의로 날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만기일은 내후년 12월 1일이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필수 값들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저장이 완료가 되는데요. 여기에 어음 별칭 그리고 어떤 메모가 필요하시다면 메모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대처나 처리일자, 그리고 수수료나 이자, 이런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빼먹었네요. 네. 이제 오케이. 근데 이거 어음 번호가 이게 네. 필수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있는 걸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옳은 것 같아요. 잠깐만, 그냥 옳은 거? 이거를 내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서버 에러네. 500에러. 일단 하고 지금 뭐 지혜롭게 넘길까요? 네,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받을 어음이 저장이 되고요. 네. 지급어음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거래처에 어음을 발행을 했는지 기본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캐시맵에서 어음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요. 프로젝터라든지 관련한 파일 그리고 메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메모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급어음을 캐시맵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편리하네요. 네. 계좌 담당 지정 메뉴인데요. 계좌 담당자를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외화 계좌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경비 계좌를 담당하는 직원, 메인 매출 계좌를 담당하는 직원 모두 따로따로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계좌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요 목록에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캐시맵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계좌를 선택을 하면 이제 우측 화면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그러면 KB국민은행에 지금 사용자가 1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담당자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담당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캐시맵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직원을 선택을 해서 사용 시작일과 사용 종료일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 종료일은 무기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20일부터 31일까지 이 하사원과 장영실 두 직원은 이 계좌를 열어보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좌 담당자가 지정이 되면 계좌 담당자는 통장 정리 담당 지정 메뉴에서 지정받은 계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보통 정리를 하시겠군요. 여기 지정된 분들이.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통장 정리 담당 지정 들어가면 제가 담당을 받지 않아서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카드 마찬가지네요. 네, 카드도 동일한 거예요. 네,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좌측에 보면 등록되어 있는 카드 내역들이 나타나고요. 선택을 하고 우측에 담당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이 나타나고 직원을 선택해서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기한 처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저장하면 지금 우리 카드에 새로운 카드 담당자가 저장이 되었고요. 통장 정리와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카드 정리 담당 지정 메뉴에서 담당을 배정받은 담당자가 카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정리 같은 경우는 직원별로도 담당을 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카드를 갖고 사용을 해도 좋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관리 항목별 입출 문장에서 알아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통장 정리할 때 관리 항목 입력하면 그쪽에서 이제 다 내역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따로 관리 항목을 애초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거마다 이쪽에 쌓여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커피를 입력했기 때문에 관리 항목 커피, 그리고 커피는 어떻게 썼는데 매출 대금이었어,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정리한 내역,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서 관리 항목이 따로 보여지게 되네요. 지금 이 화면에서요. 그렇죠. 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성우님이 설명해 주셨던 통장 일괄 정리 쪽 메뉴랑 같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커피로 정리할 게 아니라 수정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항목이었네라고 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된 거구나 확인을 하시고 통장 일괄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관리 항목을 수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기타 증빙 관리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카드로 뭔가를 샀다 그러면 영수증이라는 걸 받으시잖아요. 네네. 이 영수증으로 나는 뭐 커피를 샀어 이러면 커피를 딱 사진 찍어서 저희 어플로 사진 찍게 되면 저희 쪽에 바로 업로드가 되거든요. 네네. 업로드 된 거 가지고 뭐 그 올리신 분이 직접 용도 정리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언제 썼다, 어디에, 금액은 얼마고, 비고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적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 주시면은 일단 이 기타 증빙 관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기타 증빙을 직원마다 캐시맵 앱을 설치를 해서 캐시맵 앱에서 사진을 찍어서 촬영한 이미지 파일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고 네.
그거를 증빙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기타 증빙 관리 전체 메뉴 같은 경우는 관리자께서 사용하시는 메뉴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업로드한 기타 증빙 파일들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권한 부여나 하실 때나 이럴 때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권한을 부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증빙이 이렇게 첨부가 되면 죄송합니다. 증빙을 첨부할 때 캐시메 앱에서 첨부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신규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뭐 공공기관에서 어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이제 기타 증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기타 증빙은 통장 정리나 카드 정리 이런 정리하는 화면에서 이 기타 증빙 찾기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거래 내역에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 이렇게 기타 증빙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네. 또 저도 한 가지만 먼저 말씀하세요. 아, 네. 기타 증빙 전체에서 보시면 공유 여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 아니요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서 보여지는 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제가 김성훈이란 이름으로 이거를 증빙을 올렸어요. 네. 올렸는데 나는 공유를 하고 싶지 않아. 공유를 한다는 거는 이 증빙을 가지고 전자결제나 이런 걸 첨부를 못하게끔 막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저만 쓸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이 공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린 거면 저만 이걸 가지고 증빙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네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 쓰는 거죠. 그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은 네. 직원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이거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올리신 이 자동으로 아니오로 찍혀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예로 풀어주시고 저장 누르시고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생각이 딱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기타 증빙을 항상 전자결제랑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전자결제는 좀 깊은 내용이라 나중에 추후로 좀 더 또 다루도록 이제 이 하고요. 내용도 전자결제에서 다룰 내용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전자결제를 많이 쓰는 입장으로서는 말하고 싶은 게 많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회계관리 이쪽 메뉴 측면에서 기타 증빙 관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